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시퀀스 파일에 대한 이해를 아직까지는 하지 못할 텐데요. 자, 이렇게 동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시퀀스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시퀀스 파일은 스틸 이미지 파일이죠. 예, 낱장으로 된 이런 스틸 이미지 파일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나의 스틸 이미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움직이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일종의 이제 스톱 애니메이션이죠. 자, 이러한 스톱 애니메이션처럼 약간의 변화가 생긴 하나의 스틸 이미지 커트. 자, 이러한 프레임을 한꺼번에 합쳐서 불러와서 동영상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 그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자, 또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불러와 봅니다. 시퀀스 파일. 자, 역시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학습자료 이미지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시퀀스 파일이 있죠. 자, 시퀀스 파일 요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퀀스 파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시퀀스 랜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0번부터 쭉 가보니까 120번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길이를 보면은 초당 30프레임으로 계산을 했을 때 3, 4, 12, 4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지금의 이 하나의 낱장의 이 파일들은 개별을 사용하면 스틸 이미지이지만 시퀀스 형태로 사용이 되면 동영상처럼 사용이 된다고 그랬었죠. 자, 각각의 프레임, 즉 이미지를 보면 약간의 변화가 조금씩 있습니다. 여긴 조금 나타나고요. 좀 더, 점점 많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 움직임이 각각의 파일에 이러한 파일에 스틸 이미지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퀀스 형태로 사용이 되는 이유는 동영상보다 이제 품질이 좋기 때문인데요. 주로 시네마 4D와 같은 뭐 마야나 3D 뭐 3D 맥스 뭐 이런 곳에서 마찬가지로, 자, 이러한 툴에서 애프터 이펙트나 지금의 프리미어를 통해서 작업한 3D 툴에서 작업한 내용을 이와 같은 툴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퀀스 파일로 렌더, 즉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시퀀스 파일은 좋은 품질, 동영상보다 좋은 품질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했는데요. 자, 만들어진 파일들은 이렇게 번호가 붙습니다. 이 번호는 하나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0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시퀀스,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를 해준 다음에 열기를 해주면은 나머지 뒷번호가 차례대로 순서대로 합쳐지면서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사용이 되면 동영상 파일처럼 사용이 됩니다. 열기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우스 커서 갖다 놓으면 자, 동영상 파일처럼 움직임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New Sequence from Clip. 자, 그럼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적용이 된 길이 확대를 해서 보니까 자, 최종적으로 120프레임이니까 4초에 해당이 되는 길이만큼 사용이 됩니다. 자, 역시 시퀀스 파일은 개별로 사용하면 스틸림이지만 합쳐진 상태에서 불러오면 동영상 파일이기 때문에 자, 길이가 제한적이죠. 길이를 더 이상 늘려줄 수 없습니다. 물론 필요없는 장면을 위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는 있죠. 자, 컨트롤 Z에서 원래 상태로 되더라고요. 자, 확인을 해보니까 자, 동영상처럼 장면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처럼 시퀀스 파일은 낱장의 파일에 번호를 붙여서 동영상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방식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자, 그래서 이번에 이미지 폴더로 가봅니다. 자, 앞서 자, 여기 이미지라는 요 이름을 가진 요 스틸 이미지 번호가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시퀀스 파일과는 다르게 자, 여기 장면들이 서로 상관없는 네, 그러한 이미지들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미지 13번까지 있는데 자, 이런 파일도 시퀀스 파일처럼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연속되는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죠? 이런 장면이 막 바뀌는 자,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1번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미지 시퀀스 체크, 그 다음에 열기. 자,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에 역시 끌어다 적용을 해줍니다. 자, 확인해보면 장면이 바뀌죠. 네, 장면이 초당 30장이기 때문에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자, 그 속도에 맞춰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혀 상관이 없는 즉 연관성이 없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장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도 시퀀스 파일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의 시퀀스 파일을 사용할 때 사용이 되는 프레임 레이트, 즉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가령 설정이 필요한 그 시퀀스 파일을 클립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클립으로 갑니다. 클립 메뉴에 모디파이, 이제 수정을 위한 모디파이죠. 자, 그 다음에 인터프리트 푸티지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모디파이 클립 설정창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 뭐 아래쪽에 픽셀 스펙 레이티오는 화면의 비율이죠. 화면의 비율 뭐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필드 오더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알파 채널, 즉 투명 채널이 필요한 그러한 영상이라면 자, 알파 채널도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그너 알파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 그리고 반전, 알파 채널 영역을 반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쪽에 프레임 레이트를 통해서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가령 지금 자, 이 시퀀스 렌더라는 이 클립은 총 120프레임, 즉 4초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을 해 준다면 이제 사용이 되는 그 길이도 달라지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자, awesome this frame rate를 체크를 해주고요. 뭐 여기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서 추정하는 그러한 프레임 레이트에 대한 값이 지금 1fps 그죠?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FPS는 프레임 퍼 세컨이죠. 초당 사용이 되는 이제 프레임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가령 자, 여기에서 2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2. 자, 그러면 수치가 바뀌었습니다. 자, 바뀐 다음에 듀레이션 길이를 보니까 지금 시간초 자, 시간 분초 프레임 이렇게 되는데 1분인가요? 예, 1분 15프레임으로 바뀌었네요. 자, 다시 지워주고요. 1로 바꿔줍니다. 1. 자, 1로 바꿔주면 여기 지금 2분, 자, 2분 1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길이에 대한 설정,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초당 1프레임으로 사용하니까 이렇게 길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자, 초당 15프레임을 사용을 해볼까요? 초당 15프레임을 사용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8초 1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길이만큼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당 29.97, 즉 30개에서 15프레임으로 줄였으니까,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만큼 길이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오케이 해서 적용을 해 봅니다. 적용이 됐고요. 자, 요거는 자, 일단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 삭제합니다. 자,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 이제 길이를 늘려줄 수 있겠죠. 쭉. 자, 여기가 이제 한계점입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즉 초당 이제 15개의 프레임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120프레임이 그죠? 초당 15프레임으로 사용이 되는 그 값을 계산을 하면 총 4초에서 8초로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늘어났기 때문에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면 속도가 이렇게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을 해서 프레임 개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를 늘려주면은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죠? 그리고 프레임 개수를 줄여주면은
전체적으로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슬로우 비디오 같은 그런 장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삭제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미지죠. 자, 요 이미지에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모디파이 인터프리 푸티지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awesome this from rate로 다시 설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는 초당 가령 5프레임, 초당 1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면 현재의 한 장면이죠. 자, 한 장면이 최종 몇 개인가 이게 12개인가 13개인가 봅니다. 12초 29프레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보니까 13개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불러진 것 같은데요. 자, 초당 1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면 현재 장면이 1초 동안 보여지는 것이죠. 자, OK에서 적용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갖다 끌어다 적용을 해주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현재 시퀀스죠. 예, 시퀀스의 규격에 맞춰서 적용을 하겠느냐, 아니면 자, 현재의 요 소스죠, 요 클립의 속성을 그대로 사용을 하겠느냐, 자, 그러한 건데요. 자, 여기서는 자, keep existing setting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원래의 요 시퀀스 상태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자, 요 클립과는 상관없이 그냥 적용이 되죠. 자, 확인을 해보면은 조금 축소를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면 이제 하나의 장면, 즉 스틸 이미지가 1초 동안 사용이 되기 때문에 1초가 지나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미지를 시퀀스 파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지금처럼 뭐 1초 아니면 또 몇 초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적용을 하지 않고도 이와 같은 장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낱장의 파일을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불러오는 시퀀스 파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퀀스 파일은 품질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작업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